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교재의 81페이지 95의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통제 가능 원가는 특정 경영자가 특정 경영자가 원가 발생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가 통제 가능 원가래요.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직접 제조비하고 직전호비나 변동비는 생산을 많이 하면 총원가가 증가하고 생산을 적게 하면 총원가가 감소하고, 그치? 예. 특정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그 변동비나 고정비가 결국은 그 변동비가 통제 가능 원가고, 고정비는 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산을 많이 하든 생산을 적게 하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메모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고려돼서는 안 되는 원가가 메모 원가예요. 과거의 의사결정 이미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메모 원가라고 얘기하고, 2번도 맞는 표현. 기회원가,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에 다른 대체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재화 또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가 만약에 우리가 일단 여기다가 적어보면 우리 기회원가가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 가장 큰 효익을 우리가 기회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안 1과 대안 2가 있다고 했을 때 대안 2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대안 2. 그걸 지금 무슨 용도 외에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 용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포기하게 되는 대안을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 용도를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가 무슨 원가? 기회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더 맞는 얘기고, 관련원가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간접적 관련된 원가다. 이게 틀린 거죠. 간접적 관련이 아니라 직접적이죠.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를 우리가 무슨 원가? 관련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6번 답은 4번이 틀렸고, 7번. 7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 배부가 되지 않아요. 그지? 응? 특정 보조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 배부되지 않는 게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부가 됩니다. 2번이 틀린 거죠. 그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배부된다.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된다. 2번 틀렸어요.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부가 되고, 상호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문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죠? 상호배부법은 보조 부문과 용역 순서를 완전히 고려하고 배부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은 만큼 특정 제조 부문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고, 상호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간의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8번. 다음 자리에 의해서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 환산량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 재료비는 공정위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처음부터 재료 다 넣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재료비의 완성도는 몇 프로? 100%.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하고, 기초정품은 400개, 가공비의 완성도는 40%, 단기 삭스본은 5,000개, 기마정품이 2,000개, 가공비 완성도가 50%, 단기 완성품이 안 나왔어요.
단기 완성품 수량은 여기다 적어놨는데 단기 완성품 수량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제공품 계정 그려서 여기 단기 완성품 수량을 한번 그려볼게요. 단기 완성품 수량은 기초 제공품이 몇 개예요? 기초 제공품이 400개. 단기 착수량이 투입량이에요. 투입량. 단기 착수량이 몇 개? 5,000개. 그래서 5,400개만큼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다 남았다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2,000개를 빼면 예, 단기 완성품 몇 개가 나와요? 3,400개가 나오는 수량으로 얘기하는. 거기에 완성도 40%, 완성도 50%의 의미는 투입된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지? 예, 그냥 우리 단기 완성품 수량을 구할 때는 기초제품 수량 400개 플러스 단기 착수량 5,000개 마이너스 기말제품 2,000개 빼서 단기 완성품 수량이 3,400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실제 완성된 수량은 여기 몇 개예요? 3,400개. 플러스 기말제공품 환산량은 기말제공품 수량 몇 개에다가 2,000개에다가 재료비는 처음부터 다 넣고 시작하니까 완성도가 몇 프로? 100%죠. 그지? 그래서 2,000개. 여기까지만 구하면 무슨 법? 평균법. 여기서 이제 기초환산량, 기초용품 수량이 몇 개? 400개. 거기에 완성도가 100% 하면 400개. 그러면 3,400개에다가 2,000개 더하고 400개 빼니까 5,400개에서 400개 빼면 결국은 5,000개가 재료비 완성 환산량이고 좀 이해 가시면 완성도가 100%일 때는 결국은 그냥 2,000개 더하고 그지? 응? 그지? 기마제용품 그냥 2,000개 더하고 기초용품 몇 개 그냥 400개 빼버리면 되는 거지. 좀 이해 가시면. 완성도가 100%일 때.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답이 5,000개. 답은 4번이고요. 됐나요? 9번.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으로는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 등이 있고 결합원가 배부 방법으로는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 등이 있고 결합원가의 배부는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결합원가 배부는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 판매 가치가 작은 제품 부산품이라 하고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 기술일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그렇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답이 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게 없어.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연산품 결합원가 계산의 배부 기준은 물량기준법은 총수량 또는 총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무게 해서 총생산량 이런 거 기준이고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가 없으면 상대적 판매 가치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없어. 그래서 이 4번도 맞는 표현. 순실현 가치법은 추정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비를 빼고 추정 판매비 빼서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고 균등 이익률법은 매출 총이익률이 동일하도록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 틀린 보기 없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고 10번. 아래 자료에 따라 당월에 기말 제품 재고액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물어봤어요.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품 재고액 감소액이 38만 원. 전월 기말 제품 재고액이 62만 원. 전월의 기말 제품은 단기에 무슨 제품? 당월의 기초 제품이 되겠죠. 전월의 기말 제품은 당월의 기초 제품이고 당월 발생한 총 제조원가가 312만 4천 원. 당월 제품 매수원가가 362만 4천 원. 물어보는 게 기말 제품 물어보니까 일단 제품 계정을 그려야 돼요. 일단 제품 계정을. 제품 계정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제품 계정. 제품 계정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다.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번 달에 팔다 남아서 넘어왔다. 무슨 제품? 기초 제품이 62만 원. 이번 달에 팔려고 만들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고 이번 달에 팔다 남았다. 무슨 제품? 기말 제품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매출 원가가 362만 4천 원이래요. 결국은 이제 무슨 제품을 알아야 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알아야지만 기말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품 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못 구하면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는데 제공품 계정이 조금 내용이 어렵게 나왔죠. 기초 제공품이 얼마인지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지금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데 기초 제공품을 지금 X로 준 거예요. X로. 응? 기초 제공품을 X로 주고 금액이 모른다. 모르는데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기말 제품 얼마 감소했다? 38만 원 감소했다. 여기를 X가 기초제품이죠. 마이너스 38만 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단기총 제조원가는 또 얼마야? 312만 4천 원이니까 그치? 여기가 312만 4천 원. 단기총 제조원가. 그러면 차변합계가 기초제품 X에다가 312만 4천 원이니까 대변의 합계도 X 플러스 얼마가 나와야 돼? 312만 4천 원이 나와야 돼.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312만 4천 원. X하고 X는 상계 처리가 되니까 결국 312만 4천 원에서 38만 원 빼서 나온 거니까 다시 갈 때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빼서 나온 금액이니까 더하기 38만 원을 더해주면 단기 제품 제조가가 350만 4천 원 나와요. 150만 4천. X 없어지고 350만 4천에서 38만 원 빼면은 312만 4천 원 나오니까. 이해 갈까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가가 350만 4천 원이니까 여기도 350만 4천 원이 되고 기초 제품 62만 원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가가 350만 4천 원 더하면
412만 4천 원만큼 예, 팔 수 있는데 파는 거에 대한 원가가 매출 원가가 362만 4천 원이니까 빼주면 기말 제품이 50만 원 나와요. 가로놓기 문제인데 엑셀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답이 3번입니다. 3번. 여기까지 해서 95의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